제가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지금 수술한 지 6년 정도 지났는데 그 수술 전후 사진을 가지고 안면거상이나 우리 젊어지는 수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제가 조금 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라봄성형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수술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6년 후에 최신 사진까지 제가 한번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 15일인데 이때 수술 전 사진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제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노화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게 눈에서부터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첫 번째 눈이 좀 깊어집니다. 눈이 깊어지기 때문에 눈이 조금 꺼지게 되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게 눈이 꺼지면서 눈썹을 이렇게 잡고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이 좀 아래로 좀 처져서 눈이 조금은 답답해지게 되고 눈이가 꺼져 보이고, 요게 이제 눈썹이 처져서 눈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이마가 조금 꺼지게 되고, 이제 당연히 눈꺼풀 바깥쪽 눈꺼풀은 처져서 눈이 좀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거나 이게 하면은 이게 짓누르죠. 짓누러서 좀 약간 환자 좀 이렇게 좀 뭔가가 답답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조금 많이 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눈 주위의 노화를 수술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처져 있는 눈썹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처져 있는 눈썹이나 미간의 주름, 이마의 주름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마성형술이라는 거예요. 이마성형술. 과거에는 이마성형술이 절개를 이렇게 인디안 절개라고 해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넓게 잘랐었는데, 환상으로 잘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한 1cm 정도의 아주 작은 절개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심장 수술도 마찬가지고 요즘 내시경으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내시경으로 넣어서 내시경으로 이 미간에 주름을 만드는 근육들을 조금 잘라주고, 눈썹을 아래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인대들을 끊어줘서 눈썹을 올려주고 이마에 주름을 펴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마 성형술, 우리가 내시경 이마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고, 근데 이제 내시경 이마 성형술을 하면 눈썹 위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 제가 처음에 그랬죠. 눈이 좀 꺼지게 된다고,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눈이 좀 꺼져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마 성형술을 했을 때 젊은 사람과 나이가 좀 든 사람의 수술의 효과의 차이는 눈이 꺼지고 안 꺼지고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꺼져 보이거나 또는 노인성 안검하수가 있거나 또는 눈꺼풀이 좀 늘어져 있거나, 이거를 보통 우리가 노인성 피부 이완증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있게 되면 그때는 눈 수술을 조금 같이 교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희 와이프 유상희 씨도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이게 노인성 안검하수, 약간 눈이 좀 졸린 눈이 있어서 그 졸린 눈 교정을 수술 후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마 성형술, 우리가 이마 성형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다 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그 안면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몸이 좀 잠겨 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은 귀에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면거상, 얼굴을 봤을 때 이제 노화가 되면은 저희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팔자주름과 메리오넷 주름, 이게 좀 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이 좀 처졌다는 걸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굴이 조금 길어지고 커졌다.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원래는 얄쌍했는데 얼굴이 조금은 각지고 조금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얼굴이 조금 울퉁불퉁해졌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 인디언 주름이라든지 우리 이 처져 있는 이 심부볼 옆쪽으로 이렇게 고랑들이, 얼굴에 고랑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실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얼굴에 조금 고랑들이 조금 보이시죠? 이 얼굴에 이런 고랑들, 이런 고랑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아래에서 당길 때, 뭔가가 당겨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통 유지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지인대. 그래서 자, 옆에서 이제 보시면, 자,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 유지인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인디언 주름에서부터 해서 이 심부볼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랑이 있어요. 이걸 유지인대라고 하고, 유지인대 뒤쪽으로는 근육이 있죠, 근육. 우리 씹는 근육. 유지인대 앞쪽으로는 이게 지방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벌처짐이라고 하면은 이 지방 주머니가 처진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벌처짐이라는 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처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뒤쪽은 근육이고 앞쪽은 지방이기 때문에 근육이 처져서 지방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벌처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벌처짐은 사실은 이 광대뼈보다 더 깊숙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는 그게 지방주머니가 3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에 관자놀이 지방주머니. 이 관자놀이 지방주머니는 이 심부볼 지방주머니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광대뼈 속으로. 그러니까 이 관자놀이에 있는 지방주머니가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자놀이는 조금 깊어지게 돼요. 벌처짐이 있으면 항상. 그 다음에 팔자주름 옆에도 이게 지방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보통 우리가 내측, 깊은 뺨 지방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지방주머니도 조금 약간 불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이 유지인대 바깥쪽에서 쳤다. 그러니까 눈 위쪽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지고 여기서 이렇게 쳐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쳐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지인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근육이잖아요. 여기는 심부볼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쳐질 수는 없고 위쪽에서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의 원칙은, 안면거상의 원칙은 이 쳐져 있는 지방 주머니, 이 쳐져 있는 지방 주머니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 맞아요. 근데 위쪽으로 올려주는 게 이 방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썹 쪽으로, 눈 아래쪽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관자놀이 방향으로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처져 있는 지방 주머니를 올려서 이 고랑져 있는 유지인대, 요걸 메꿔주는 게 사실은 안면거상에서 효과를 좋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수술의 효과가 5년, 10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3, 4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심부볼, 그러니까 내가 수술하려고 했던 이유, 팔자주름이나 이 메리오넷 주름이 깊고 이 심부볼이 처져 있는 게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나는 안면거상 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이 심부볼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저도 안면거상을 심부거상, 우리가 딥플랜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20년 이상 전부터 딥플랜에도 관심을 가지고 수술을 해왔었는데, 그걸로 항상 부족한 부분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조금 하고 제가 해서 어쨌든 찾아낸 부분이 이 심부불거상이 되겠고, 이 심부불거상을 어쨌든 처음에 했을 때는 난관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들이 이제 심부불거상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심부불거상을 요즘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거상, 우리 전문 병원에서는 심부불거상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고맙긴 한데, 어쨌든 이 심부불거상이라는 게 또 이게 방법이 또 이게 아주 깊숙한 곳에 있고, 두 번째는 요게 신경이나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이 심부불거상은 참 이게 조심해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심부불거상을 했을 때 초기에 약간 얼굴의 움직임이 조금은 뭐 불편하다거나 양쪽에 좀 비대칭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부불거상에서 우리가 신경을 항상 확인을 하고 신경을 다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직까지는 100%다 돌아왔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 모습을 제가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얼굴의 전면 모습, 이 전면 모습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미간의 주름, 눈썹이 처지고 눈꺼풀이 처지고 이마의 주름, 이마가 꺼지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마에서 볼 수 있는 누하고, 두 번째는 얼굴에서는 이게 이렇게 눈물고랑에서부터 인대한 주름까지 오는 어떤 고랑들, 팔자주름, 메리오넷 주름, 볼의 꺼짐, 그 다음에 처짐, 그 다음에는 이 유지인대 부분의 고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굴을 약간 이게 유니폼했죠. 얼굴이 원래는 이렇게 한 덩어리였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갈래로 약간은 구분지는 약간 구불구불해지는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수술로서 교정을 하는 게 안면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한 달 차 사진을 보시면 아직은 지금 조금은 부어 있죠. 아직은 얼굴이 요때 비해서는 조금 부어있긴 한데, 자, 눈썹의 위치가 지금은 좀 올라가 있어요. 눈썹의 위치가 올라갔고, 근데 눈이 조금 꺼져 보이시죠? 수술 전에 비해서 눈이 조금 꺼져 보이고, 두 번째는 눈이 약간 졸린 눈인데 그게 조금 밖으로 더 드러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눈꺼풀 바깥쪽에 이렇게 눈꺼풀 처졌던 거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마나 미간의 주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6개월째 사진을 보시면 요때 비해서 어때요? 약간 얼굴이 어때요? 조금은 작아졌죠.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얼굴이 조금 붓기가 빠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눈이 꺼지면 그대로 있고 이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보시면은 눈이 약간 꺼져 있고 눈꺼풀에, 그러니까 눈이 지금 약간 졸린 눈, 뭐 심한 건 아닌데 요 정도 보이고 있고, 팔자주름이나 메리오넷 주름은 요때 비해서는 조금 개선된 게 보이시죠? 물론 팔자주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없어질 수는 없는데 요때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게 보이실 거고, 1년 차 6개월 1년 보시면은 크게 차이는 없죠. 6개월하고 1년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지인대 부분, 우리가 고랑져 있던 부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특히 메리오넷 주름이나 팔자주름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차도 보면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아직 조금 약간 이제 눈이 조금은 뭐 졸린 눈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눈 수술 아직 교정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옆모습에서는 요거 보시면 좋거든요. 요 부분 이렇게 고랑져 있는 부분들, 이런 고랑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차 보시면 어때요? 조금 메꿔져 있죠. 고랑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지방 주머니가 이동을 해서 이 고랑들을 메꿔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차, 한 달 차, 6개월 차, 한 달 차, 6개월 차 보시면 어때요? 붓기가 빠졌죠. 붓기가 빠지고 이것들은, 이 메꿔진 고랑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1년 차도 보시면 고랑이 잘 메꿔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차도 보면 어때요? 자, 수술 전 요런 고랑들, 이게 좀 꺼져 있고, 자, 보시면 꺼져 있고 고랑, 그죠? 자, 요게 1년 차 볼게요. 자, 1년 차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우리가 레고의 블럭 쌓기는 아니에요.
우리 몸이 뼈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아서 이게 약간은 고무줄 같은 거죠. 고무줄. 그러니까 올려주더라도 약간 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올려주더라도 어떤 이런 탄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시 내려오는 건 있지만 이게 시간이 6개월이 지났을 때 고정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심부볼 지방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스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6개월 뒤에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형태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 후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환자들은 수술하시고 나서 보통 뭐 1년, 2년도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3년에서 5년 후에 오셔서 지금도 참 그때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거상에서 중요한 건 사실 아주 작은 거예요. 이 심부볼이에요. 심부. 이 지방 주머니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줄 건가. 이게 가장 사실은 큰 핵심이에요. 이게 유지가 잘 됐을 때 수술 효과는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명품을 샀을 때 명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면 더 오래 쓸 수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몸을 저희가 더 소중하게 운동도 열심히 해주고 쓰게 되면은 이거를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마는 근데 이제 어떤 표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마는 사실은 수술하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의 모양을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으실 거고, 요거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수술 후에 아까 그 어떤 이유로 이제 좌우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이 더 붓고 한쪽이 덜 붓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죠. 우리가 어쨌든 얼굴의 붓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얼굴의 붓기는 이제 빠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붓는다. 우리 한 가지는 알아요. 한 가지는 피멍 들면 붓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한 부위에 피멍이 많이 들면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똑같이 수술을 해도 우리가 밖으로 피가 꼭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피멍이 좀 많이 들면 조금 더 부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빠지는 거. 수술의 부기가 빠지는 건 임파선을 통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파선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하수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수도가 양쪽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코끼리 다리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다리가 풍풍 부었을 때 한쪽만 붓잖아요. 그건 그쪽이 임파선이 고장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파선이라는 게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계속 써왔어요. 이게 임파선이라는 거는 계속 하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임파선도 조금은 좁아지고 조금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빠지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 왜냐면 똑같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이쪽이 만약에 멍이 더 많이 들었어. 그럼 이쪽이 더 부을 거고, 두 번째는 빠지는 속도가 또 이쪽이 멍이 많이 들고, 그게 피가 고였다는 게 아니고 피멍이 많이 들었다. 우리 조직에서 뭔가 조직이 좀 부었다. 이 부은 정도가 양쪽이 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이 수술을 해주더라도 이게 절대 이게 깎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깎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붓기가 조금은, 속 붓기가 조금은 다르면 빠지는 속도도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붓기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빠지면 양쪽이 다 비대칭으로 맞춰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인 비대칭,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뼈의 크기가 다르다거나 근육의 크기가 달라서 오른팔잡이, 왼팔잡이가 약간 다른 것처럼 그게 약간의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이상 달라질 수는 없고, 붓기가 이제 빠져지는 어떤 그런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어떤 붓기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빨리 빼는 방법은 있어요. 빨리 빼는 방법은 결국에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 수술하고 이제 그 수술 후에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한강을 많이 걸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강을 한 10km 정도 걸었었던 것 같은데, 한강을 꽤 많이 걸었는데도 그렇게 안 빠졌어요, 사실. 근데 수술하고 나서 그때 뭐 한 2주?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실밥 뽑고 나서 제주도에 한 일주일 정도 갔었거든요, 둘이서. 제주도 살게 하면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저희가, 골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름, 우리가 검은 오름도 가고, 이제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그때는 정말 하루에 다르게 빠졌던 것 같아요, 붓기가. 그러니까 많이 웃고, 그리고 이제 많이 운동도 하게 되지만 많이 웃고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면은 훨씬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내가 계속 뭐 집에만 있는다거나 또는 걷기만 하는 걸로는 그렇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조금은 이제 많이 웃을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약간은 이게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약간 등산이라든지 또는 계단 걷기, 천국의 계단, 이런 것을 해서 좀 약간 내 몸에 어떤 이런, 땀이 좀 흘릴 정도, 약간 그 정도의 운동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 이제 와이프죠. 벌써 6년 됐는데, 유상희님의 수술 전후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환자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인폼을 좀 가지고 수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참 저는 그걸로 뭐 만족합니다. 예,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라봄성형외과 원장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